This is W. Clement Stone saying, I feel healthy, I feel happy, I feel terrific. I love all my fellow men. I love every one of you. And it's my sincere prayer that you respond and learn how to help yourself by learning the art of motivation. 성공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가? 작은 잉크방울이 수천, 어쩌면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바이런이 돈 후안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 성공 혹은 가족과 사업에서의 성공이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빛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중 몇몇은 가슴과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을 높은 성취로 이끌어줄 비밀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계속 궁금해하고 꿈꾸고 소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젊은 시절 꿈꾸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충격 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꿈도 잃었기에 그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돈, 지위, 명성, 특별한 성취,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 누구나 어떤 종류의 성취, 또 어떤 형태의 성공을 갈망한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삶의 진정한 보물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염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행동을 하게 할 영감은 우리의 내면에서 충동의 형태로 주어진다. 당신과 나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이들이 멋진 소망을 실현시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이 무한한 기회의 땅에서 당신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동등한 기회를 지니고 있다.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그 대답이 여기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답을 발견할 것이다. 제시하는 순서대로 따른다면 삶에서 멋진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공식, 처방, 레시피와 보물 지도까지 있기 때문이다. 종종 성공의 법칙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찾고자 한다면 당신 역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과정에서도 멋진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지식과 경험을 얻고 영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일한 곳. 얼마 전에 나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켄터키 아동센터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다. 그곳에서 책임자인 로레인 골든 박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개인 병원을 열었다면 벌 수 있었을 큰 돈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능과 경험과 신의 손길을 불구인 아이들이 걸을 수 있게 하는데 바치고 있었다. 난 병원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을 보았다.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이름이 뭐니? 부드럽게 물었다. 제니예요. 아이가 대답했다. 아이의 어머니가 가까이에 앉아 있어서 나는 그녀에게 제니에 관해 물었다. 그녀는 내 눈을 깊이 응시하며 대답했다. 제니는 6살이에요. 태어나서 4년 동안은 불구로 살았어요. 걸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이 병원에 데려왔어요. 골든 박사는 제니의 신경이 막혀 제 역할을 못했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니는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망설였다. 표정을 보니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기다렸다. 스톤 씨, 이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예배당을 제외하고는 이곳이 제가 신의 존재를 느끼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감정을 숨기려는 듯, 어쩌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제니. 태어나서 4년 동안 불구로 살았던 아이가 엄마를 향해 팔을 벌리고 걸어와서 그녀를 안고 키스해 주었다. 난 병원을 계속 둘러보면서 골든 박사의 강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관대하고 헌신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소망이 있었기에 켄터키 아동센터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소망을 야망과 진취성과 결합시켜야 한다. 소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야망을 개발하는가? 진취성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진취성을 개발하는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나는 부모, 교사, 목사에서부터 판매원, 판매 매니저, 경영자,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온갖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이 질문들을 받았다. 그러면 난 먼저 소망을 개발하세요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어떻게 소망을 싹트게 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대답은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소망에는 마법이 있음을 기억하라. 또 마법은 마법사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계속적인 성공은 이 3가지 중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내가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발견에 도달하게 되었다. 내일의 풍요를 준비하라. 나는 성공 원리가 모든 분야의 수백 명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성공과 실패 모두의 원인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한 이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은 오로지 계속적인 연구와 실험의 결과였다. 좋고 아름다운 것을 나누면 더 많아지고 커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성공의 기법을 이 책을 통해 당신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책 속으로 들어가 각 장을 넘나드는 보물찾기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 역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을 사용해
자신의 가치 있는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옛 힌두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신들이 세상을 만들고는 말했다.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숨기는 게 좋을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이 보물을 훔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숨기는 게 좋을까? 이 보물이 인류를 위해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신들은 너무 분명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숨길 곳을 정했다. 그리고 그곳에 삶의 진정한 보물을 놓아두고 그 보물이 끝없이 도로 채워지게끔 마법의 힘을 부여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땅 위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이 이 비밀 장소에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의 친한 친구가 당신만을 위해 쓴 글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읽길 바란다. 나는 이 책을 당신에게 그리고 삶의 진정한 보물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친다.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 어린 소년의 탐구가 시작되다. 나는 6살이었고 두려웠다. 시카고의 험악한 빈민가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모퉁이를 차지한 채 큰 소리를 내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겁주는 상황 속에서 신문을 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시절은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꾼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건 간단한 이야기고 지금 보면 별일도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이었다. 내가 신문을 파는 모퉁이 근처에는 홀씨의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팔아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6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일이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불이 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운 좋게 첫 번째 테이블에서 신문을 팔 수 있었다. 그 후 두 번째와 세 번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에게도 신문을 팔았다. 하지만 내가 네 번째 테이블로 가자 홀씨가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난 세부의 신문을 팔았다. 그래서 홀씨가 보지 않을 때를 틈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테이블 앞에 섰다. 분명 이 쾌활한 손님은 나의 근성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신문값에다 10센트를 더 얹어주었다. 곧이어 홀씨가 나를 또다시 밖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나는 내부의 신문을 팔았고 보너스로 10센트도 얻었다. 그리고 난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신문을 팔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손님들은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홀씨가 다시 내게 왔을 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시죠. 약 5분 후 난 가지고 있던 모든 신문을 팔았다. 다음 날 저녁 다시 그곳으로 갔다. 홀씨는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만 내가 다시 들어오자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하, 무슨 소용이람. 나중에 우리는 멋진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신문을 팔 수 있었다. 몇 년이 흐른 후 나는 종종 이 어린 소년을 내가 아닌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이상한 친구로 떠올리곤 한다. 재산을 모으고 거대 보험 제국의 책임자가 된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된 내용에 비추어 소년의 행동을 분석해 보았다. 1. 소년은 돈이 필요했다. 신문을 팔지 못한다면 사놓은 신문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년은 신문을 읽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신문을 사려고 몇 페니의 돈을 빌렸는데 그것도 잃을 것이다. 6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재앙은 그가 계속 시도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행동하게 만드는 영감이 있었다. 2. 식당에서 세부의 신문을 파는데 성공한 후 소년은 창피를 당하고 다시 내쫓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들어갔다. 3번을 들어갔다 다시 쫓겨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식당에서 신문을 파는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노하우를 얻었다. 3. 소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이 신문의 머릿기사 제목을 외치고 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예상 고객에게 접근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들은 것을 똑같이 말하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그는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어린 친구가 나중에 성공 시스템으로 발전해 그 자신과 다른 이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신문팔이로 성공했다는 것을 깨닫자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좀 앞서 나가긴 했다. 지금으로서는 이 3개의 단어만 기억하라. 행동으로 이끄는 영감, 노하우, 지식. 이것들이 성공 시스템의 핵심이다. 소년의 탐구가 계속되다. 난 비록 가난하고 황폐한 동네에서 자랐지만 행복했다. 잠잘 곳, 먹을 음식, 놀 장소만 있다면 가난이야 어떻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친척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아파트의 꼭대기층에는 여자아이가 살았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튀긴 쌀과 우유를 먹는 동안 카우보이와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내 상상력에 불을 지폈다. 그렇게 매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다 지치면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마당에서 버팔로 빌이나 위대한 인디언 전사의 수장이 된 것처럼 놀았다. 막대기나 오래된 빗자루가 내 조랑말이 되었는데 서부에서 제일 빠른 말이었다. 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녀는 직장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아들을 바라보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그렇게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어머니가 길을 알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소년도 침대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있다. 이 모습이 그려지는가? 당신도 삶의 진정한 보물에 대한 나의 탐구가 시작됐을 때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기도할 일이 많았다. 모든 좋은 어머니들처럼 그녀도 자신의 아들이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가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걱정이 됐다. 게다가 아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다. 담배는 비쌌다. 그래서 담배가 없을 때면 커피 찌꺼기를 담배 종이에 넣어 말아서 피우곤 했다.
담배를 피우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다. 나와 또 다른 남자아이는 다른 애들이 주변에 있을 때만 담배를 피웠는데 그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통해 은밀한 즐거움을 얻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나는 직접 만든 담배를 피우며 내가 얼마나 어른 같은지 보여주려고 했다. 어떤 패턴이 생기고 있었다. 물론 좋은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의뢰에 그렇듯이 나도 학교를 빼먹기 일쑤였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집단의 여느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다. 한 가지 내가 잘한 일도 있었다. 저녁이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항상 진실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길을 알려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어머니는 일리노이주 나우부에 있는 교구 기숙학교인 스폴딩 학교에 나를 등록시켰다. 그곳은 건강한 환경을 내게 제공해 주었다. 바로 그곳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의 3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환경이었다. 그러자 뭔가가 일어났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교구 기숙학교는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행동의 영감을 일구어내는데 참 좋은 환경이다. 이곳의 선생님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신에게 바치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됨됨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이들만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난 마음속으로 포부를 키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학교의 선생님처럼 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기에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다. 집에서 떨어져 사립학교에 사는 아이들이 의례 그렇듯이 나에게도 향수병이 찾아왔다. 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또 편지를 쓸 때마다 제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계속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나우부에서 지낸 지 2년이 흐른 후 어머니는 내가 준비가 됐다고 느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또한 준비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모성애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간절히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했다. 내가 과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를 다시 나우부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고 어머니 또한 그랬다. 상승하기. 어머니는 일찍이 바느질을 배운 데다가 진취성과 재능,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내가 나우부로 떠난 직후 어머니는 집과 일에 변화를 주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가 일하러 가 있는 동안 나를 돌봐줄 사람을 찾느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녀는 딜런이라는 고급 수입 여성복 전문점의 일자리를 얻었다. 2년 후 그녀는 디자인, 피팅, 바느질의 총책임자가 되었고 더불어 상류 고객들 사이에서 뛰어난 디자이너이자 재봉사라는 명성도 얻었다. 수입도 많아져서 더 좋은 동네에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다. 우리 아파트에서 한 블럭가량 떨어진 곳에 하숙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직접 요리를 했고 나는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 쇠고기 스튜, 구운 콩, 집에서 만든 파이, 으깬 감자와 고기 국물.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어른들이 농담 삼아 불평하기도 했지만 음식은 아주 훌륭했다. 그 어른들은 11살 꼬마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 바로 극장에서 쇼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곳에서 유일한 어린아이였다. 이 무한한 기회의 땅에서 상승의 기회를 붙잡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머니도 직접 사업을 해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다. 디자이너와 재봉사로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고객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노하우가 부족했다. 건전한 자금 조달을 통해 작은 사업체가 커지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일이라는 걸 사업주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작은 사업체도 큰 사업체가 될 수 있다. 운영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은행 대출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녀의 재봉점은 자신과 두 직원의 범위를 넘어 확장하지 못했다. 자신의 사업체를 구축하고자 애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머니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는 주는 즐거움과 같은 삶의 진정한 보물을 많이 얻게 되었다. 나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잡지와 신문을 팔며 내 용돈을 직접 벌었다. 매일 밤 어머니는 내게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결코 자신의 문제는 내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날 나는 나로서는 꽤 큰 돈을 인출해 어머니가 퇴근하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인 장미 12송이를 샀다. 어머니는 나의 이런 사랑 표현에 기뻐했고 이 모습은 나에게 영감을 줘서 주는 자의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종종 친구들에게 이 기다란 12송이 장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게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뿌듯해하며 이야기하곤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돈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임을 깨달았다. 돈으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월 6일은 늘 나와 어머니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다. 그날은 어머니의 생일이다. 그날도 1월 6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계좌에 남은 돈이 1달러도 안 됐다. 아마 크리스마스 쇼핑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나는 무척 걱정스러웠다. 나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며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에 정신이 쏠려 있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뭔가가 나에게 되돌아가서 살펴보라고 말했다. 나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서 구깃구깃한 녹색 종이를 주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10달러짜리 지폐였다. 나는 신이 났다. 하지만 결국 선물을 사지 않기로 했다. 나에겐 더 멋진 계획이 있었다. 어머니는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 있었다. 어머니가 식탁을 치우려고 접시를 들자 손으로 직접 쓴 생일 카드와 10달러짜리 지폐가 있었다. 나는 또다시 주는 자의 기쁨을 맛보았다. 다들 어머니의 생일을 깜빡했을 때 어머니는 당시 어머니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게 되어 더더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결정은 행동이 따라줄 때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아이나 어른이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 생각의 패턴이 되고 그 생각의 패턴은 후에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과거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의 결정도 어리석을 수 있다. 그가 과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의 결정도 올바른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더 큰 좋은 것으로 자라나고, 나쁜 것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더 큰 나쁜 것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좋은 결정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행동이 없다면 좋은 결정도 무의미하다. 소망을 실현시키려는 시도가 부족하면 그 소망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 즉시 행동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 내가 12살 때 동네에는 내가 존경하는 형이 있었다. 그는 보이스카우트 모임에 나오라며 나를 초대했다. 나는 모임에 갔고 무척 재밌었다. 그래서 그가 단장으로 있는 보이스카우트 23군단에 합류했다. 그의 이름은 스튜어트 P. 월시였고 시카고 대학의 학생이었다. 나는 결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23군단의 모든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스카우트가 되기를 원했고, 모두에게 자신의 군단이 시카고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의 23군단은 실제로 시카고에서 최고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그가 불어넣은 영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그의 확고한 신념도 한몫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훈련시키고 지휘할 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주의 깊게 점검하라. 23군단의 모든 아이들은 한 주에 한 번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 안에는 매일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어떤 보답도 받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줬는지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쓰면서 아이들은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찾게 되었고 찾았기 때문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스튜어트 P. 월시는 23군단 아이들 각각의 머릿속에 스카우트 규율의 원리를 잊히지 않게 각인시켰다. 스카우트는 믿음직스럽고 충실하고 남들을 잘 돕고 다정하고 정중하고 친절하고 복종하고 활기차고 검소하고 용감하고 건전하고 경건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는 각각의 스카우트 멤버가 단순히 앵무새처럼 말만 기억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원리들을 나와 관련 짓고 완전히 내 것으로 흡수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나는 지금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